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보다 열이 나는 우리 아내가 더 급하다. 아직도 병원 응급실에서는 진료진과 보호자 사이에 이런 실랑이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즘 SNS에서는 현지 간호사들이 경험담을 담아 직접 그리는 간호사 이야기라는 웹툰이 인기인데요. 특히 방금 소개한 응급실에서의 갈등도 웹툰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료진을 향한 각종 폭력으로도 이어진다고 하는데 화제 인터뷰,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응급실의 속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직 응급실 간호사 한 분을 만나보죠. 오늘 인터뷰는 신변보호를 위해 익명과 음성 변조로 진행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응급실 상황을 그린 페이스북 웹툰 회장님도 보셨죠? 네네. 네, 현장 계신 분으로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응급실 현장에서 수년간 지켜보면서 실제로 이런 이해하기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에서는 이제 본인의 가족이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옆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빨리 해달라 이렇게 이제 다그치는 그런 상황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환자는 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응급실 환자의 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응급실을 많이 가봤습니다만, 왜 이렇게 좀 빨리 안 해주시나, 이런 또 좀 답답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환자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일반 진료처럼 응급실은 이제 오는 순서대로 처치하는 게 아닌 거죠? 네, 물론입니다. 응급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환자부터 진료하게 되거든요. 웹툰에 의해서 같이 걸어서 온 발열 환자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앰뷸런스로 이송된 중증 환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진료할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중환자가 발생하면 현재 진료 중이던 일부 의료진까지 심폐소생술에 합류해야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는 이런 진료 절차하고 중증도에 따라서 진료를 한다는 설명문이 곳곳에 게시되어 있는데 또 의료진들도 이런 상황에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좀 안타깝죠. 예, 실제로 그럼 여전히 응급실에서 이 웹툰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예, 근무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요. 국내 조사에 따르면 언어 폭력은 한 7, 80%, 신체적 폭력은 50%가 직원들이 다 경험한 사례가 있고요. 일부 국내 보고에는 언어 폭력은 주 한 2 내지 4회 정도, 신체 폭력은 월 1회 정도로 빈도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좀 증가되는 추세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응급실 폭력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좀 중범죄로 가중을 하고 처벌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 의료법도 응급환자의 진료 중에 폭행이나 협박, 위력 같은 방해 행사가 있거나 의료용 기물을 파괴하면 중벌을 하게끔 그렇게 강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 이런 법령도 응급실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월 1회 정도는 최소한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다 이런 말씀인데 손찌검을 당한다거나 막 주먹으로 맞거나 이런 상황도 있나요? 실제로 신체적인 폭력도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예측하지 않게 화를 벌컥 내시면서 주로 손이나 발을 사용해서 위력을 행사하시는 분들 꽤 되시죠. 또 일각에서는 또 조폭들이 와가지고 또 보복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주로 이제 지방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더더욱이나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됐죠. 의료진들도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너무 많죠. 예, 그런데 이제 응급실은 1초라도 이제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공간인데, 자, 이렇게 이제 응급한 환자의 진료를 방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지금 애기 열난다고 빨리 오라고 소리치고 막 이러면 정말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중환을 지금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주로 응급실에 이런 문제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경증 환자시거든요. 아니면 경증 환자의 보호자. 그리고 주로 남자분들이 많고요.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때로는 음주 상태로 굉장히 쉽게 흥분하고 자제력이 저하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쪽에 환자가 많으셔서 장시간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료진의 설명이 부족하다, 불만이다, 이런 것 때문에 흥분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또 실제로 응급실을 이용하다 보면 또 의사 선생님들이 좀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또 경무에 시달리셔가지고 굉장히 피곤해 보시거든요. 환자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의 인력을 더 충원한다거나 또 최소한의 요건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어떤 규제적인 측면도 보완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하려고 지금 최근에 애들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전문 인력이나 또 이런 보안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한 상태죠. 예, 그럼 그렇게 좀 보완 안 되는 이유는 뭐랄까요? 병원의 어떤 경영적인 측면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분도 있죠. 왜냐하면 응급의료 수가가 조금 낮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응급의료는 공공성이 좀 강하다고 합니다. 뭐 누구나 사실은 갑자기 아프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하거나 대체해서 여러 가지 설비를 하거나 인력을 대체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수가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사실 적자가 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의료 수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또 응급실은 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그래서 이제 복도에서 막 누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뭐 이용해 본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막 복도에서 저도 있었던 기억도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어떤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좀 중증의 환자를 보여야 되는 적합한 의료기관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저희가 야간이나 휴일에 의료기관이 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를 좀 보장해주는 어떤 경증의 환자를 봐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 구분이 좀 된다면 자꾸 환자가 많이 혼란스럽고 몰리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들이 적시에 진료를 못 받고 심상이 부족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결되지 않냐. 경증 환자는 진료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계속 불만이고 또 누워야 하는 중증 환자는 침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렵고 혼란스럽고 위태위태한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학계나 여러 가지 의료계 쪽에서는 많이들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 부분이 최근에 조금씩 반영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아마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에 최근에 이제 입원실이 부족해서 응급치료를 마친 사람들이 응급실에 체류하게 되면서 아예 그 침상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 중에 야간에 또 모든 의료기관들이 닫고 있으니까 거의 환자들이 또 응급실로 몰려오죠. 이런 게 자꾸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또 환자들도 이성적으로 또 진료 순서를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또 병원과 정부에서는 응급실 투자라든지 어떤 경증, 중증 환자의 응급 체계를 좀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많은 그 폭력의 여러 가지 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술 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그 술 취해서 한번 좀 실수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관대한 주치 문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긴물 부수고 다른 환자들을 위협해도 나중에 뭐 술이 깨어나면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항변도 할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주폭의 문제, 그러니까 주폭 환자들이네요. 그런 분들이 진짜 위험하겠어요. 환자들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예. 자, 무엇보다 또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 또 병원과 정부는 정부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제 인터뷰 오늘은 현직 응급실 간호사를 익명으로 연결을 해서 응급실의 속사정 들어봤습니다.